네, 안녕하세요. 성컨테 진심입니다. 저번 편에는 산성 펌제로 매직을 하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알칼리 펌제를 이용해서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을 숙지하시면 분명히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리뷰를 하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어떻게 할까요? 까는 머리에서 볼륨 매직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양쪽은 맞아 그렇게 한번.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비포 상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분이 샴푸하고 머리만 그냥 털어서 말린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상태를 보면 곱슬이 심하신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냥 이렇게 휘는 곱슬도 휘는 곱슬인데 뭔가 중간에 오돌토돌한 느낌의 곱슬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곱슬머리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파생모랑 충모로 나눌 수 있거든요. 파생모는 웨이브진 머리가 파생모고요. 충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뭔가 만졌을 때 오돌도돌하게 이제 만져지는 머리카락이 이제 충모라고 그래요. 그런 곱슬을. 파생모는 좀 그나마 매직을 하기 쉬운데 충모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모에 해당되는 머리이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였어요. 항상 머리카락의 모발의 진단을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이렇게 두 번 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지금 영상에서 봤을 때는 머리카락 외부에 있는 파생모 플러스 뭔가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는 충모,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합해진 형태의 곱슬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 이렇게 보면 뿌리 쪽보다 끝에 쪽이 조금 더 밝거든요. 심지어 이분은 남자분이시면 머리가 짧잖아요. 보통 이제 긴 머리카락인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아무런 시술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이나 드라이기를 많이 쓰셔가지고 밑에 부분이 머리가 밝아질 수가 있죠. 위에 부분도 좀 상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머리카락 끝에가 뿌리 쪽보다 조금 더 밝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끝부분에 분명히 어떠한 시술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선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곱슬머리 중에 젖었을 때는 별로 곱슬거리지 않는데 말리면 머리가 꼬불거리는 머리가 있고요. 젖었을 때와 말랐을 때 갭 차이가 없는 곱슬머리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젖었을 때는 좀 펴져 있는데 말랐을 때 꼬불거린다는 거는 젖었을 때 보통 시스템 결합, 이용 결합이잖아요. 근데 시스템 결합이 이용 결합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의 형태가 거의 이 시스템 결합이 어떤 형태로 이어져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젖었을 때 머리가 펴져 있는데 마르면 꼬불거린다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 결합이 곱슬인 형태로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마 약으로 고정할 수 있는 게 시스템 결합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약을 약하게 써도 돼요. 세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파마 약으로 모양을 건드리는 결합은 시스템 결합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소 결합이 곱슬인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시스템 결합은 곱슬인 형태로 연결이 별로 안 돼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약제를 강하게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약제 같은 경우는 시스템 결합밖에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제를 강하게 쓰지 말고 약하게 써도 충분히 머리가 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로 젖었을 때도 곱슬거리는데 말랐을 때도 곱슬거리는 경우는 젖었을 때 곱슬거린다는 건 시스템 결합이 그 곱슬인 형태로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제를 강하게 써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젖었을 때도 곱슬거리고 말랐을 때도 곱슬거리죠. 그렇다는 거는 이미 시스템 결합이 곱슬인 형태로 많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머리를 다시 일직선으로 매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스템 결합을 많이 끊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약제를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머리카락 끝부분에 좀 오돌토돌했던 부분, 그 부분에 우선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처리를 하면 그냥 약제 하나로 원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부분에 전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처리를 할 때 뭐 전처리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칼리 펌제를 쓴다면 저는 PPT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PPT를 쓴 상태에서 알칼리 펌제를 쓰게 되면 알칼리
알칼리 펌제니까 이온 결합을 많이 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끊어진 이온 결합을 버퍼나 이런 걸로 다시 이온 결합을 마지막에 시술 끝에 pH 밸런스 같은 걸로 붙여줘야 되는데 PPT를 쓴 경우에는 작업이 원활하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전처리제는 PPT는 선호하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글리옥실산을 희석한 제품입니다. 글리옥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올라플렉스나 아니면 슈바츠코프에서 나오는 그 플렉스 계열, 탈색할 때 플렉스 많이 섞어 쓰잖아요. 그런 플렉스들이 해주는 역할이 각유 역할을 해주거든요. 시스틴 결합이 만약에 아미노산 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시스틴 결합이 이렇게 연결해 있다고 치면 글리옥실산이나 레블린산 같은 그런 산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선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틴 결합을 좀 더 견고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열 계열 전처리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뿌리에서부터 원터치로 지금 이제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약 같은 경우에는 pH가 한 9.2 정도 나오고요. 알칼리도가 6.5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매장에 들어오는 펌제들, 우리가 쓰는 펌제들 중에 저항성 뭐 있죠.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강한 스펙의 약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르고 있고요. 매직이나 뭐 펌도 마찬가지로 곱슬머리를 잘 하시려면 곱슬머리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모가 있고 파생모, 곱슬머리가 있잖아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콜텍스층의 아미노산 분자들의 이런 구조들이 좀 달라져요. 친수성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직모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이 균일하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이 진짜 이렇게 반 딱 나눠가지고 친수성, 소수성 이렇게 해서 딱 구분지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우선 이해하시고 나면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해요. 우리가 매장에서 주로 이런 건강모, 저항성모 펌제들의 주 환원제는 치오가 주 환원제인 경우가 거의 90%예요. 보통 그런 매직약들 보면 이 치오는 어느 부분을 건드릴 수 있냐? 친수성 위주로 건드려요.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치오 펌제는 친수성 부분 위주로 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 새겨놓고 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모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치오 펌제를 썼었을 때 직모에다가 뭐 연화를 본다, 웨이브 펌을 위해서 균일하게 타다닥 돼 있으니까 친수성 부분만 건드려도 그게 균일하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똑같이 곱슬머리에 대입을 해볼게요.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이 반으로 딱 나눠서 존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치오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이 친수성 부분만 건드린다고 했죠. 한쪽 반 건드리면 이게 모양이 바뀌기가 쉬울까요?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막 요새 보면 곱슬머리 심한 분들이 연화를 볼 때 곱슬이 잘 안 펴지니까 바르고 나서 뭐 샴푸하고 나서 또 바르고 샴푸하고 나서 또 바르고 뭐 두세 번 연화를 본다거나 혹은 약제 바르고 나서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뭐 매직기로 막 땡긴다거나 약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으면 곱슬머리에 연화가 잘 안 됐죠. 당연한 거예요. 치오는 한쪽밖에 못 건드리니까 이 모양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치수성 부분을 완벽하게 거의 지금 막 과연화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다 끊어내지 않는 이상 모양이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일반 웨이브 펌 하는 것처럼 곱슬머리 연화를 쉽게 보려면 아주 간단하죠.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같이 건드린다면 엄청 쉬워져요. 약제 묻은 상태에서 매직기 할 필요도 없고 2차, 3차 연화까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군데를 동시에 건드려준다면 소수성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환원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GMT랑 그다음 치오글리세린이라는 환원제 두 개가 있거든요. 두 환원제 중에 뭐 하나 골라가지고 매장에서 구비가 된다면 아주 쉬워지죠. 양쪽 다 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른다면 곱슬머리를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해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환원제로 구비가 된다면 아주 쉽게 매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악성 곱슬이라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약제만 구비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약제를 다 도포를 이렇게 열심히 다 했고요.
약재를 다 도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은 열 처리를 하는 거죠. 열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약재의 효율이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건 특히 요새는 덥잖아요. 여름이면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틀게 되면 찬 공기가 있으니까 약재 아무리 센 걸 써도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럴 때 열 처리를 해주면 약재가 원래 그 파워대로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열 처리는 웬만하면 저는 그 롤러볼보다는 스티머를 선호합니다. 롤러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밖에 열이 세게 안 가는데 열이 많이 닿은 쪽만 연화가 빨리 진행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스티머를 쓰게 되면 스별로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연화가 진행돼요. 그래서 저는 롤러볼보다는 스티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머로 열 처리를 10분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머를 뺀 다음에 중간 체크를 합니다. 저는 항상 약재를 바르고 뭐 7분에서 10분 지난 다음에 체크하고 무조건 약 한 번 더 발라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파마약이 효과가 쫙 진행되는 게 한 10분 정도까지는 쫙 이제 진행되거든요. 진행되다가 10분이 지난 순간부터는 약재의 파워가 급격하게 좀 약해지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가장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게 1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10분 뒤에는 무조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분 뒤부터는 연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롱워커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빠르게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10분 뒤에 한 번 더 바로 약재를 저는 무조건 다시 발라요. 그래서 그 약재의 퍼포먼스 최대치로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연화는 10분에서 20분 안에 끝내거든요. 이제 지금 한 번 더 바르는 건데 지금 열처리 10분 지난 다음에 머리카락을 제가 지금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빗질을 이렇게 해보면 엄청 많이 펴졌죠. 그래도 끝에 조금 웨이브가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연화가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연화 한 번으로 아까 같은 그런 충모가 이렇게 연화가 진행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 70% 정도는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이렇게 충모고 머리카락이 이제 곱슬이 어느 정도 심하신 분들도 지금 10분 만에 이 정도까지 왔다. 굳이 막 심하게 빗질 한 것도 아니고 약 바르고 나서 매직기를 쓴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일반적으로 약만 발랐는데 10분에 이 정도까지 머리가 펴졌다라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화가 빨리 진행되고 잘 펴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직모와 곱슬머리의 시스템 결합이 친수성, 소수성 부분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약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곱슬 연화가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그림들을 이제 보여드렸을 텐데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꼭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펴졌죠. 뭐 10분 만에 곱슬이 깨끗하게 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뒷머리만 조금 모질라가지고 약재를 한 번 더 도포한 다음에 10분을 더 봤어요. 10분 보고 샴푸를 깨끗이 하고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산성펌 영상에서 이제 샴푸할 때 담수를 왜 해야 되는지 환원제 제거 전용 샴푸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전 영상 꼭 봐주시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알칼리 펌제를 썼기 때문에 이 정도 알칼리 펌제면 pH가 한 9대니까 환원제 효율이 한 40% 정도 나왔을 거예요. 40%라는 거는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모발 속에 잔류해 있는 환원제가 한 60% 정도 됐었을 거예요. 산성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했듯이 잔류하고 있는 환원제가 거의 뭐 한 95%고 그래서 담수나 환원제 제거 샴푸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알칼리 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한 40%는 지일하고 6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담수도 해주면 좋지만 저는 근데 알칼리 펌 할 때는 굳이 담수까지는 하진 않고요. 그냥 환원제 제거제 샴푸만 한 2번 정도만 꼼꼼히 해줘도 충분히 이제 환원제가 어느 정도 제거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결과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환원제 제거 샴푸로 좀 샴푸를 좀 여러 번 깨끗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샴푸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지금 제가 한번 빗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머리를 빗었을 때 머리카락이 다 펴져 있죠. 자,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면 수분 결합이 끊어져 있겠죠. 알칼리 펌제 썼으니까 이온 결합도 끊어져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시스템 결합인데 시스템 결합이 지금 머리카락이 다 펴져 있을 정도로 끊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머리를 필 수 있는 상태라는 거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꼬불거린다. 그건 연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연화를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나서 매직기로 들어갈 건데요. 영상 보시면 말리면 머리가 이제 다시 꼬불거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다시 꼬불거릴까요? 수소
수소 결합이 곱슬인 형태로 다시 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마약으로는 수소 결합을 건드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소 결합은 이제 물에 젖으면 끊어지고 말리면 붙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를 말리면 수소 결합이 원래 형태로 붙을 거니까 곱슬거리는 거예요. 그건 연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말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단을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매직기를 보여드렸던 거는 매직기 온도를 150도로 설정해서 필 거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던 거고요.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치유폼제 단독으로 연화를 봤었다면 이 친수성, 소수성 부분 중에 친수성 부분만 환원시켰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환원시켰다는 거는 머리카락이 아미노산 분자가 곱슬 형태에서 직선 형태로 가기 좀 힘든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치유폼제 단독으로 만약 했다면 온도를 좀 높게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곱슬이 심하신 남자분은 뭐 최소 160도에서 180도를 써야겠죠. 보통 180도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다르죠. 친수성과 소수성 부위 양쪽을 다 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상관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0도를 썼습니다.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뭐 디지털 폼 할 때, 뭐 세팅 폼, 볼륨 매직 할 때 과연 몇 도가 적당한 온도냐, 아이론 폼 할 때도 그렇고, 그거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환원제를 썼냐에 따라서 건드리는 부위가 다 달라져요. 심지어 친수성 부분도 두 군데로 또 나눠져요. 큐티클 쪽 친수성 부분이냐, 콜텍스 쪽 친수성 부분이냐, 이렇게 또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의 환원제들이 건드리는 부분이 또 다 달라요. 내가 얼만큼 여러 곳을 건드렸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건드렸냐, 두 군데, 세 군데를 건드렸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많이 건드린 쪽이 온도가 좀 더 낮아도 그 형태로 잘 움직일 거잖아요. 이제 온도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치유폼제 단독으로 연화를 봤다면 180도 이렇게 해야지 펴지겠죠. 근데 저는 친수성, 소수성 부분을 양쪽을 다 건드렸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온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150도로 설정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잘 봐주시면, 제가 머리를 이렇게 첫 번째 단을 잡고 나서 머리를 한 번 더 부분적으로 말리면서 시술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폼 할 때거나 이제 일반 열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머리를 다 바짝 말리고 수분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이나 세팅 폼을 하진 않죠. 수분감이 좀 있어야지 파마가 나오니까 다들 물에 적셔서 하시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매직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의 수분감을 유지하면서 매직을 꼭 해요. 어느 정도 살짝 말리고 한 단마다 알맞게 조절하면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직열과 간접열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천이 있다고 치면 얘를 라이터에 불 붙이면 마른 천은 바로 타거든요. 근데 수분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로 붙이면 수분이 먼저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얘는 바로 타진 않잖아요.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직열과 간접열의 차이인데요. 보통 이제 직열이 닿게 되면 지금 천이 상하는 거잖아요. 머리카락도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입겠죠. 많이 상하겠죠. 적절한 수분은 머리카락 오히려 지켜질 수 있다. 손상으로 열로부터 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곱슬거리는 머리를 일직선으로 펴야 되잖아요. 결합이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형태로 가기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어느 정도 살짝 젖어있는 상태면 수소 결합이 끊어져 있겠죠. 그럼 끊어져 있으면 이 아미노산 분자들 그 형태로 이동하기 더 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매직 같은 경우도 그런 저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좀 신경 쓰는 거는, 뿌리 쪽은 계속 매직기를 대고 있으면 뜨거우실 거니까 뿌리 쪽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열을 주긴 하는데, 뿌리 쪽 제외하고는 저는 무조건 원프레스로 끝내려고 해요. 그 이유는 간접열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데를 계속 매직기로 수분을 계속 날리면서 프레스 여러 번 해요. 결국엔 직접열이 닿을 거잖아요. 수분을 살짝 남기고 한 이유가 간접열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원프레스로 딱 끝냅니다. 그래서 머리가 완전 바짝 사는 마른 상태보다는 살짝 촉촉함이 있을 정도. 우리가 뭐 디지털 펌이나 세팅 펌하고 열 주고 나서 건조되거나 시간 지나서 딱 로드 뺐었을 때 바삭거리는 면, 아 이거 머리 상했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탱탱한데 살짝 촉촉한 정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또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간접열을 주는 개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머리카락에 지지를 좀 채워주고 하는, 기름기를 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뭐 세라마이드라든가 이런 보습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저는 좀 샴푸실에서 좀 바르고 나와서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수분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시술하는 미용실 너무 건조하다거나 드라이기로 모르고 너무 많이 말려버려가지고 머리가 다 건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보습 성분이 든 제품을 좀 바르고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매직 프레스가 다 끝났고
중화를 하는데 중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엄청 자세하게 말해드렸죠.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중화를 두 번 해서 나눠서 할 건데 저번 편 영상에서는 그 산성펌으로 했기 때문에 과수를 정제수랑 희석해서 한번 중화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과수 원액으로 한 번 더 중화했잖아요. 이 펌 같은 경우는 지금 산성펌이 아니고 알칼리펌이죠. 알칼리펌이기 때문에 브롬산 같은 경우는 알칼리 상태일 때 자기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이제 중성 산성일 때 잘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제가 약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브롬산 원액으로 먼저 1차 중화를 했습니다. 엄청 약하게 중화되겠죠. 머리카락 이제 한쪽에 시스템 결합을 먼저 붙인다는 개념으로 약하게 중화했고요. 그리고 중화하고 나서 한 5분 7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과수로 중화를 해가지고 이제 바깥쪽 큐티클 쪽에 시스템 결합까지 붙인다는 감각으로 중화를 했습니다. 이제 머리 말리기 전인데요. 머리 말리기 전에 보면 젖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머리카락가 볼륨이 살아있죠. 제가 이제 아까 매직 프레스 할 때 보셨지만 제가 뭐 프레스 할 때 일부러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처럼 이제 곱슬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뿔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금방 방방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많은 컬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살짝만 각도 줘가지고 그냥 살짝의 볼륨만 있을 정도로 폈어요.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상 보면 다 가라앉아 있지 않아요. 엄청 차분하게 잘 펴졌죠. 취업분들도 하면 단독으로 그냥 하는 경우에는 과연화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이롱으로 따로 말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냥 착 달라붙게 되죠. 아무래도 과연화를 봤다라는 거는 머리카락이 결합이 그만큼 준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니까 많이 가라앉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화를 20분 안에 끝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웨이브 폼 할 때 연화 보는 정도에서 끝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도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머리카락 두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볼륨이 그렇게 많이 안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그냥 에센스 바르고 털어서 말렸고요. 되게 잘 펴진 거를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곱슬이 너무 심했어서 머리카락을 이제 대략적으로밖에 못 잘랐었어요. 무거운 데도 많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말린 다음에 살짝 다듬고 나서 그냥 머리 말린 상태고요. 끝나고 나서 이거 그 인터뷰 영상을 또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됐나 봐요. 그냥 털어서만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 났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났고요.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직모와 곱슬머리는 머리카락의 구조가 다르다. 다른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곱슬머리의 정복은 아주 쉬울 것이다. 곱슬이 심한 사람들의 매직을 하는 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라는 거.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